쫙쫙 갈라지고 두툼한 허벅지 만들려면 하체 운동 자체를 자주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러기 쉽지가 않이 솔직히 하기 싫잖아. 그럴수록 운동을 더욱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오늘은 식단을 당연히 잘 챙긴다는 가정하에 브로들이 하체 운동에 조금이라도 재미를 갖고 근육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해. 지난 2025년에 내 쇼츠 영상 중 최소 10만에서 100만 이상 됐던 영상들의 내용을 정리 및 추가 보충해 알차게 준비해봤어.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쭉 봐야 하체 근육 성장에 도움된다잉. 그럼 가장 간과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대퇴사두 운동 전에 하면 좋은 종아리 운동 꿀팁부터 알려줄게.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할게. 그럼 얼른 한입 팔어. 바로 가자. 종아리는 유전 영향이 큰 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훈련으로 성장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유전적 영향이 큰 만큼 더 정교하게 훈련할 필요도 있는 거지. 아무튼 종아리는 자세 유지 및 보행에 엄청 자주 쓰여서 지근 성향이 강한 편이고 피로 내성이 높은 쪽으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 주당 유효 세트를 꾸준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야. 물론 레전드 보디빌더인 아놀드는 동키 카프레이즈나 모래사장 러닝 등으로 거의 매일 종아리를 터는 고볼륨 방식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수년간 단련한 숙련자이면서 이 방식이 먹혔던 드문 케이스임. 그러니 일반인 특히 초보자의 경우 매일 하기보다는 주 2-3회의 빈도로 회복이 되는 볼륨을 수행하는 게 실패 확률이 낮지. 가장 하기 귀찮은 만큼 2-3일에 한 번씩 웜업 개념으로 하는 전략을 알려줄게. 상체 운동하는 날 몸에 열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12에서 20회씩 4에서 5세트 빡세게 털면 시작하고, 하체 하는 날엔 가볍게 펌핑 용도로 15에서 20회씩 2-3세트를 하는 거야. 하체 땐 너무 지칠 정도로 하면 스쿼트류 운동 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하지만 펌핑만 하는 정도로 종아리를 활성화시키면 발목 가동성 확보, 무릎 안정화, 발바닥 접지력 및 아치 유지에도 도움이 돼. 무릎이 과하게 앞으로 밀리거나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지. 아무튼 종아리는 딱 두 가지, 비복근과 가자미근 타겟 한 가지씩만 해도 충분해. 이 두 근육은 무릎 각도에 따라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 스탠딩 카프레이즈 같이 무릎을 편 상태로 하면 비복근 비중이 커지고, 시티드 카프레이즈처럼 무릎을 굽힌 상태로 하면 가자미근 비중이 올라가. 가능하면 하루에 두 가지 전부 하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상체날 첫 운동으로 하루는 시티드, 하루는 스탠딩으로 번갈아 하고, 하체하는 날엔 이왕이면 발목과 무릎 안정성을 높여주는 가자미근 타겟의 시티드 방식으로 가볍게 하는 걸 추천할게. 이후 운동 마지막에 스탠딩으로 빡세게 마무리하면 돼. 중요한 건 동작 시 반동 쓰며 깔짝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텐션이 끊겨 성장시키려던 종아리 대신 관절이나 힘줄로 버티게 되거든. 그래서 템포를 고정해 내려갈 때 2초, 최하단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1초 정지, 올라갈 때 1초, 최상단에서 1초 쥐어짜기로 털면 깔끔해. 추가 개꿀팁 하나 알려줄까? 세트 사이에 20초 스트레치를 넣는 거야.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목표 반복 횟수 이후 바로 최대 신장 지점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20초간 버티기 했더니 종아리, 특히 가자미근의 두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해. 평소 종아리 운동을 안 했거나 아킬레스건 또는 종아리 자체가 약한 사람은 20회 이상 가능한 중량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며 적응한 뒤 인터세트 스트레치 방식을 시도하셈. 다음 대퇴사두 비법서 알려주기 전에 특히 하체 운동할 때 중요한 꿀팁을 알려줄게. 근력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중량이 아니라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근육 속에 수분과 전해질을 얼마나 잘 때려 박느냐야. 훈련 중 근육 세포의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야 펌핑을 극대화하고 수행 능력 향상과 함께 근육 성장의 한계를 뚫어줄 수 있거든.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과 전해질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수행 능력 유지는 물론이고 근손실 억제까지 돕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운동 전, 중, 후의 혈류량과 회복을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모든 성분과 시너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게 이보젠의 EVP AQ 글리세롤, 아미노 KEM이야. 이 두 가지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국 현지가보다 무려 57% 저렴하게 준비해봤어. 개수와 기간 한정 이벤트니까 관심 있는 브로들은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를 통해 얼른 챙기고 더 알차게 운동하길 바랄게. 가장 먼저 스쿼트류 동작 전에 웜업 겸 대퇴사두 운동으로 좋은 동작을 알려줄게. 바로 코사크 스쿼트인데, 이건 앞벅지 및 내전근 자극과 더불어 고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이라서 중량치는 스쿼트 하기 전에 하면 정말 좋아. 동작 시 어깨 너비에 1.5배쯤 되는 넓은 보폭으로 서서 한쪽으로 천천히 스쿼트 하면서 앉는 쪽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밀어줘. 이때 반대쪽 발끝은 정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내전근의 스트레칭을 느껴주는 거야. 내려갈 때 2초, 올라올 때 1초의 속도로 양쪽을 번갈아 가며 4에서 6회씩 1-2세트만 해봐. 다음은 대퇴사두 운동 웜업과 마무리 펌핑 운동으로 정말 좋은 레그 익스텐션이야. 이 운동을 할 때 누구는 몸을 세워서 하는 게 하체 힘을 더 쓰기 좋다고 하고, 제프와 같이 과학기발의 운동인들은 등받이를 뒤로 보내 몸을 눕혀서 하는 게 좋다고 하지. 근데 아주 최근에 두 자세를 비교 테스트한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고관절이 덜 접힌 상태, 즉 90도보다 40도만 접은 상태에서 대퇴직근의 성장이 더 크다는 거야. 단순 해부학적 근거만이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확인된 거지. 다만 기계마다 각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골반이 뜨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골반 고정부터가 최우선이 돼야 해. 이를 위해 손잡이를 꽉 잡거나 벨트 같은 도구로 골반을 눌러 고정하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동작 시 무릎을 100% 쫙 펴야 수축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일반인은 근육의 최대 수축을 덜 유도하더라도 95% 정도만 펴는 걸 추천할게. 최대 수축 동작은 쓸개건과 관절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 다음은 전신이 다 사용되면서 하체 전체를 야무지게 털기 좋은 스쿼트야. 사실 대퇴사두를 제대로 타겟하려면 상체를 세우기 유리한 하이바 스쿼트가 가장 좋아. 근데 사람마다 뼈 길이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인대나 관절이 박살날 수 있어. 그럴 땐 뒤꿈치에 원판을 깔거나
역도화 같은 걸 신어서 발목 가동성을 높여주는 게 답이야. 특히 초보자의 경우 허리 부담 없이 더 깊은 가동 범위를 확보하기에 좋지. 그럼에도 바벨 스쿼트는 불편해서 싫다면 펜듈럼 스쿼트, 헥 스쿼트, 레그 프레스 등으로 대체해줘. 이것들은 자신의 신체 구조에 맞게 발목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코어의 개입이 확 줄기 때문에 등, 허리, 관절에 부담 없이 대퇴사두를 집중 타겟할 수 있거든. 이 머신들을 할 때 발 위치에 따라 원하는 타겟 부위가 달라지는데 대퇴사두는 발판 아래쪽에 두는 게 좋아. 대신 앉을 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고관절, 발목, 무릎이 가장 편하며 뒤꿈치가 뜨지 않을 정도까지만 아래로 위치시키셈. 다음은 정말 빡세지만 효과만큼은 최고라 불리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야. 기본적으로 대퇴사두 타깃이면 몸을 세워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앉고, 둥근 타깃이면 보폭을 넓혀 정강이가 수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고관절을 접어 몸을 앞으로 숙여주면 돼. 이 동작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앞과 뒷다리를 평행하게 두고 하려는 거야. 근데 고관절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뒤로 뺀 다리는 살짝 사선이 되게 대각선에 두고 수행하는 게 훨씬 편하고 허벅지 자극 쏴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극한의 고립으로 자극과 펌핑이 용이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다리를 쫙 펴거나 과하게 앉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셈. 마지막은 내가 쇼트로 소개했다가 욕을 좀 먹었던, 하지만 여전히 좋다고 느껴서 다시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에롤식 스미스 머신 스쿼트야. 더 정확한 명칭은 서머솔트 스쿼트였더라고. 아무튼 이 운동은 허리 부담이 아예 없는 게 큰 장점이야. 특히 불스스만큼 앞벅지 고립이 아주 탁월하면서 가동 범위는 더 길어. 그래, 맞아. 벨트 스쿼트라는 상위 호환 운동이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있는 헬스장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 아무튼 이 운동은 코어의 개입도 거의 없어서 대퇴사두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극한으로 조질 수 있어. 동작 시 스미스 바를 대퇴사두 최상단인 골반이 접히는 쪽에 얹혀두고 수행하면 돼. 만약 중량 때문에 눌려서 아프다면 바벨 패드를 껴서 해줘. 발은 앉았다 일어날 때 발바닥 전체에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위치시키고,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나 좀 더 좁게 벌리면 돼. 이때 발 뒤꿈치에 원판을 깔거나 뒷굽이 높은 역도화를 신어주면 하강할 때 무릎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서 대퇴사두의 신장성 수축을 극한까지 뽑아낼 수 있어. 그리고 동작할 때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마치 레그 프레스 머신에 앉아있는 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를 만들어야 해. 이 상체 기울기, 즉 골반 각도를 유지한 채 오직 허벅지의 텐션만으로 컨트롤하며 깊게 앉았다가 밀어 올리는 게 핵심이지. 시작 자세는 레그 프레스이지만 골반 각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상체가 세워지고 올라올 땐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숙련도가 낮은데 높은 중량으로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 꼭 낮은 중량으로 적응한 후 증량하셈. 운동 전에 하면 진짜 좋은 워밍업 및 훈련 방식 한 가지씩 알려줄게. 첫째, 캣카멜. 이 동작은 이름 그대로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말아 올렸다가 다시 허리를 아래로 내리며 신전시켜 낙타 쌍봉우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하면 뻣뻣했던 허리가 단 2분 안에 유연해지면서 근육 경련이나 통증, 척추의 움직임 제한이 확 풀리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 동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빠르게 확확 꺾지 않고 한 번의 굴곡과 신전 사이클을 대략 3에서 5초 정도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통제하며 진행해야 하는 거야.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려고 억지로 끝까지 힘을 주어 꺾기보다 통증이 없는 편안한 가동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부상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해. 세계적인 척추 분야 대가인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 동작을 딱 7, 8회만 반복해도 척추 관절 사이의 마찰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해. 둘째, FST7. 레전드 코치 하니 램보드의 고급 테크닉이야. 그가 이 방식으로 세계 챔피언을 25번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마법처럼 여기면 안 돼. 이건 근비대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운동 테크닉이야. 방법은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단관절 운동으로 10에서 12회씩 5에서 7세트를 30-40초씩만 쉬며 수행하는 거지. 마지막 2, 3세트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3에서 5회 하단부 부분 반복으로 완전 우주 끝까지 털어줘. 만약 운동 경력이 짧다면 FST7이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 메인 4세트 시 마지막 한두 세트만 하단부 부분 반복 3에서 5회 하는 방식으로 조지는 걸 추천할게. 이렇게 오늘의 머슬 한입은 여기까지야. 솔직히 겁나 야무졌지? 그럼 제발 가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줘. 이왕이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고.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들 오늘도 조심하며 득근하도록 해.